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탠다드 인풋으로부터 들어오는 C 프로그램 소스 코드로부터 각 키워드가 종류별로 몇 번씩 나왔는지 세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키워드는 캐릭터 스트링 형태로 미리 준비되어 저장되어 있어야 하고 각 키워드에 대한 카운터가 하나씩 있어서 스탠다드 인풋으로 들어오는 C 코드가 단어 단위로 익혀드릴 때 그 단어가 미리 저장된 키워드 문자열과 비교되고 일치됐을 때 해당 카운터가 증가되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이 구현될 예정입니다. 스탠다드 인풋을 엔드 파일이 나올 때까지 다 읽어드린 후에 계산된 카운터들을 출력하면 프로그램 기능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 예제 역시 다수의 파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디렉토리 하나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kdir에서 keyCount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들 소스 코드 파일은 keycount1.c 파일입니다. 여러 개의 버전을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른 예제와 마찬가지로 stdio.h를 인클루드하고 메인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키워드를 문자열로 미리 저장해 놓는다고 했고 역시 각 키워드마다 카운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문자열의 어레이, 그 다음에 카운터 어레이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할 텐데 이것을 두 개의 어레이 따로따로 하지 말고 키워드 문자열과 카운트 정수를 하나의 구조로 묶어서 한 후에 그 구조를 어레이 형태로 쓰는 것이 더 유용할 것입니다. 그런 구조를 먼저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정의하는 방법은 struct라는 키워드가 먼저 나왔고요. 키라는 구조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브레이스를 열고 닫은 이 안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멤버들을 집어넣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키워드에 대한 스트링이 들어가겠고요. 두 번째 그 스트링과 매치됐을 때 증가되어야 될 카운트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스트럭처를 정의한 후에 이 스트럭처를 사용을 해서 예를 들어 스트럭트 키 해가지고 어떤 변수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어레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의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를 그냥 한 번에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와 같이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레이의 개수를 여기다 넣어줘도 되지만은 이 어레이를 초기화 시켜주면은 개수를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죠. C 랭귀지의 키워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창에서 C 랭귀지 키워드를 이렇게 선택해서 찾아보면은 쉽게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모두 다 선택해서 복사한 후에 이 위치에다가 전부 페이스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키워드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키워드들을 이제 캐릭터 스트링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 앞에다가 브레이스로 시작해야 되고요. 또 이 키워드와 함께 또 카운트도 같이 초기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좀 더 편리한 에디팅 기능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여기다가 키 탭해서 초기화 할 수 있도록 브레이스를 이렇게 열어둡니다. 반복적인 명령 수행 방법으로 좀 더 쉽게 에디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다가 대문자 i를 쳐서 인서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스를 열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블 코테이션으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면 되죠. 그래서 그걸 모든 라인에 대해서 반복하려면 j.j. 이렇게 두 개를 교대로 이렇게 쳐주면은 y까지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문자 i를 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코테이션을 닫고 커마 한 다음에 탭하고 0을 집어넣고 한 칸 띈 다음에 브레이스를 이렇게 닫아주죠. 그리고 커마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오토에 대한 키를 완성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그냥 다시 닷을 사용해서 여기 하나 빼먹었군요. j.j. 이렇게 쳐가지고 나머지도 이렇게 완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y를 맨 끝에는 이 커마를 빼줘야죠. 줄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손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보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완료됐죠. 그러고 나서 브레이스 닫고 세미콜론 하면은 이 키탭에 대한 초기화가 다 끝났습니다. 이게 아마 전부 32줄이 될 텐데 아주 쉽게 끝났죠.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몇 줄인지 일일이 셀 수도 있지만은 이 초기화 값이 중간에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미리 세놓으면 그때마다 고치기가 어렵죠. 이거 자동으로 세는 크로를 다음에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efine에서 nkeys라는 심볼릭 컨스탄트인데 그거를 이제 size of라는 구문을 사용을 해서 쉽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ize of keytab 하면은 이 keytab 이 전체 어레이를 만들기 위한 메모리의
바이트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이게 32개니까 32개 곱하기 8하면 256바이트 정도 될까요? 그것을 이제 struct key, 요 구조 한 개의 크기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요 개수가 나오죠. 테이블 전체를 저장할 메모리 바이트 수를 요거 한 개 저장할 메모리 바이트로 나누면 요 개수가 나오죠. 그래서 그게 이제 nkeys, symbolic constant로 계산돼서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nkeys까지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 스트럭처의 어레이를 사용을 해가지고 스탠다드 인풋으로 들어오는 단어들 중에서 이 키워드들과 매칭되는 것이 종류별로 몇 개 되어 있는지 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함수로 넘어갑시다. 누구 몰릴까요? 자, 메인 함수에서는 getWord라는 함수를 불러가지고 한 번에 한 단어씩 읽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이 함수에 전달된 아규먼트 캐릭터 어레이죠. 이 word라는 캐릭터 어레이에다가 읽어드린 단어를 채워놓게 되고요. 이때 이 어레이의 최대 크기, 길이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죠. maxword를 부르면 한 번에 한 단어씩 읽어주게 되겠고요. 이 maxword는 리턴 값이 있어요. 읽어드린 단어 중에서 첫 글자를 정수 형태로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end of file을 만나면 그 end of file 자체를 리턴하게 되죠. getWord를 부르고 나서 이걸 이제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while loop에서 반복적으로 부르게 되죠. 반복적으로 부를 때 end of file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한 단어씩 한 단어씩 읽어드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읽어드린 단어를 이제 요 키 탭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들과 하나씩 비교해가지고 키워드에 해당하는지 보고 해당 키워드에 대한 카운트를 증가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찾는 함수가 이제 search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earch 함수에서는 읽어드린 단어를 먼저 전달하고요. 이때 키 탭을 같이 전달하면 이 키 탭에 있는 키워드들과 이 단어를 비교해서 같은 게 있으면은 그때 그 인덱스를 리턴하게 됩니다. 키 탭을 전달했는데 이게 어레이니까 이 어레이의 크기도 같이 전달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n이라는 정수로 이렇게 받아둡니다. 그래서 n도 인티저로 선언을 하죠. 여기 캐릭터 어레이도 하나 있어야 되죠. word라는 캐릭터 어레이가 필요합니다. 이때 이 사이즈는 max 캐릭터가 되겠고요. 이 max 캐릭터도 심볼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죠. 한 단어니까 기껏해야 한 100개면 충분하겠죠. 그래서 define에서 max 캐릭터를 100 정도로 이렇게 선언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함수로 되돌아가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search 함수를 불러서 만약에 여기 키 탭에 해당되는 키워드랑 매치가 될 경우에는 그 해당 키워드의 인덱스를 리턴하게 되겠죠. 그리고 못 찾았을 경우에는 음수를 리턴합니다. 왜냐하면 음수 인덱스는 invalid 하죠. 그래서 못 찾았다는 의미를 -1 음수를 리턴함으로써 못 찾았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죠. 이 리턴된 값, 이 n 값을 가지고 그 값이 0보다 크면은 찾았다는 뜻이죠. 그랬을 경우에 키 탭에 n번째 들어가 있는 이 카운트를 증가시키면 되겠죠. 자, 이러면 원하는 스탠다드 인풋으로 들어오는 단어 하나에 대해서 그것이 저장된 키워드하고 매치되는지 확인해서 매치되면 해당 키워드에 대한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키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getWord라는 이 함수는 한 단어씩 있지만 만약에 연산, 부호나 이런 게 들어왔을 경우에 그 연산 모두 다 하나의 단어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실제 어떤 키워드가 되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서치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걸 좀 필터링해서 그럴 경우에 안 하도록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때 들어온 글자가 문자인지 보게 됩니다. 그게 is alpha라는 매크로로 확인이 되는데 넘겨준 이 단어의 첫 번째 글자가 대소문자, 영문자 또는 언더스코어 이런 글자인지를 확인해 보는 게 is alpha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이 되면 그제서야 이 서치를 불러서 저장된 키워드와 매치되는지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 서치를 부를 필요도 없죠.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찾기가 쉽게 되겠습니다. 자, is alpha라는 거는 ctype.h라는 헤더 파일에 매크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해주면 되겠고요. 다시 메인으로 가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while loop로 다 빠져나오게 되면은 스탠다드 인풋에 들어오는 모든 단어에 대해서 그것이 키워드에 해당되는지 보고 해당되면 해당 키워드의 카운트를 증가시킨 결과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출력하면 되죠. 루프가 필요한데 for loop를 사용하고요. 이때 첨자는 n을 사용하겠습니다. 0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키워드는 n 키즈만큼 있죠. 그래서 n을 증가시키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모든 키에 대해서 다 찍을 필요 없이 카운트가 0보다 큰 것만 골라서 찍으면 되겠죠. 0인 거 굳이 다 뽑을 수 없죠. 카운트가 0보다 큰지 확인을 해서 그것만 printf로 이렇게 출력하게 됩니다. %4d 브랭크 띄워주고 %s로 이렇게 넣어줘서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키 탭의 n번째 거죠. 그것을 카운트하고
역시 n번째 거에 워드를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숫자가 나오고 뒤에 키워드가 나옵니다. 이 %4d가 있으니까 이 숫자가 니칸 단위로 우측 정렬이 돼서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성공적으로 수행됐다는 의미로 0을 리턴하면 되겠죠. 자, 다음에 서치 함수를 한번 구현해 볼까요? 자, 서치 함수는 일단 단어를 하나 받아들이겠고요. 그 다음에 키 탭을 어레이 형태로 받아들일 테고요. 그 다음에 이 어레이 크기가 n으로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리고 결과는 이 키 탭 어레이 중에서 어떤 키워드하고 매칭됐는지 그 인덱스가 리턴 되겠죠. 그래서 리턴 값이 인티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대로 이것도 스태틱으로 선언하면은 이 파일 안에서만 이 함수가 액세스 되겠죠. 이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주면 함수 프로토타입이 다 됐고요. 이제 이걸 채워볼까요? 키 탭이 이제 어레이로 되어 있으니까 이들을 하나씩 짚어나갈 인덱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for i가 0부터 i가 n보다 작은 동안 i를 증가시키면서 비교를 하게 되죠. 이제 string cmp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비교를 할 텐데, 먼저 이 탭에 들어가 있는 word하고 여기서 넘겨준 word하고 두 개를 이제 비교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같으면 0이 되면 찾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return i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for loop에서 i가 n이 될 때까지도 못 찾으면 for loop에서 빠져나가게 될 테고요. 그때는 못 찾았다는 의미로 아까 얘기했지만 -2를 리턴해 주면 되겠죠. 자, 이게 search 함수의 기능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getWord 함수를 구현해 보도록 하죠. 이거는 다른 파일에다가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태틱을 앞에다 한번 붙여주고 있죠. getWord는 일단 캐릭터 어레이를 하나 넘겨주는데, 어레이나 포인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포인터로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레이의 길이를 인티저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리턴 값은 읽어드린 단어의 첫 글자를 정수로 리턴한다 그랬었죠.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이제 getWord 함수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etWord.c라는 파일을 새로 만들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stdio.h를 include 하고요. getWord라는 함수를 구현할 텐데, 역시 캐릭터 어레이, 읽어드린 단어를 저장할 캐릭터 어레이가 들어갔겠고요. 그리고 그 어레이의 길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리턴 값은 정수죠. 그리고 이거 스태틱으로 하면 안 되죠. 메인 함수가 들어가 있는 파일 keycount1.c에서 사용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 함수는 이제 getCharacter라는 함수 기억나나요? 이걸 사용을 해가지고 한 번에 한 글자씩 읽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장할 정수 C를 먼저 선언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런 단어 앞쪽에 블랭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블랭크가 나오면 계속 무시하고 다음 걸 읽어야 되죠. 그래서 블랭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하는 매크로가 있어요. 그게 isSpace라는 거죠. 그 매크로를 사용을 해가지고 블랭크가 아닌지 봅니다. 그래서 이게 참이면은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다음 걸 또 읽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이 while loop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참인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시 캐릭터 불러서 isSpace인가 확인해보,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때 isSpace라는 함수는 ctype.h라는 헤더 파일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매크로로. 그래서 그거 역시 이와 같이 include 해가지고 선언이 되도록 해야 되죠. 읽어드린 값이 엔도 파일인가 먼저 보고요. 엔도 파일일 경우에는 뭐 저장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냥 리턴 하면 되겠고요. 엔도 파일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워드에 저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워드의 첫 번째 위치를 포인터로 이렇게 기억해 두면은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W라는 캐릭터 포인터를 선언하고요. 워드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워드라는 이 캐릭터 어레이의 첫 번째 위치를 W가 이렇게 갖게 됩니다. 이때 W 위치 안에다 방금 읽어드린 C를 이렇게 집어넣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칸에 또 집어넣어야 되니까 W 자체는 그 옆에 칸을 가리키도록 하나 증가시킵니다. 읽어드린 값이 이제 알파, 즉 문자인가 확인하는 거죠. 어떤 단어든지 처음에는 항상 문자로 시작합니다. 중간이나 끝에는 숫자가 올 수 있지만,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글자가 문자인지 먼저 이렇게 확인해 보죠. 이건 앞에서도 봤었죠. 그리고 이거 역시 ctype.h에 매크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게 알파가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식에 들어가는 기호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 기호 한자만 그냥 리턴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기호 자체는 여기 W에다 벌써 집어넣고요. 그 뒤에다가 W가 증가된 상태죠. 그 뒤에다가 너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 한 글자로 돼 있는 문자열을 닫아버리게 된 거죠. 이렇게 놓고 나서 아까 읽었던 C, 그 수직 기호죠. 기호를 리턴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알파가 아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시작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단어를 주소 모아야 되죠. 그래서 for loop을 사용합니다. 처음에 초기화하는 거는 필요 없어요. W도 이미 단어의 그 다음 글자를 읽을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초기화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공간이 혹시 모자랄지 모르니까 이 limit 남아있는 공간인데 그거를 계속 확인해 줘야 되죠. 먼저 마이너스 한 거는 첫 번째 글자가 먼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일단 하나를 줄여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0보다 클 동안 좀 공간이 충분할 때만 들어갑니다. 대부분 이 공간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두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알럼이라 그러면 알파도 되고 넘버도 되고, 즉 대소문자 A부터 G 사이에 어떤 글자이거나 언더스코어이거나 또는 0부터 9 사이에 어떤 숫자 문자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알럼이 참이 됩니다. 앞에 is가 빠졌군요. is 알럼이 참이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로 읽어드린 글자를 일단 W 가리키는 것에다 집어넣고 그것이 문자나 또는 숫자이냐를 확인해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이 루프에서 빠져나가야 되죠.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읽은 거는 되돌려줘야 됩니다. 자, 이 getCharacter를 읽으면 되돌려줄 방도가 없죠. 그래서 getCharacter를 사용하면 안 되겠네요. 이럴 때 우리가 뭘 사용했었죠? buffered IO를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getch, ongetch 이 두 함수를 사용하는 buffered IO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getCharacter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을 사용하면 안 되고 getch로 사용을 해야죠. 그래서 이걸 바꿔놓고요. 마지막에 읽은 걸 되돌려줘야 되니까 ongetch로 이렇게 되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읽은 거 W 안에 있는 거죠. 이렇게 되돌려줘야 합니다. 자, getch, ongetch는 이제 여기 사용하려면 선언이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int getch에서 넘겨주는 아규먼트는 없고요. ongetch는 이제 리턴되는 값은 없지만은 읽어드린 글자를 되돌려줘야 되니까 그것이 정수로 넘겨주게 되죠. 이 두 함수는 우리가 앞에서 cake라는 모드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오브젝트가 있을 텐데 그걸 링크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럼, 즉 숫자나 문자가 아닌 글자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다 계속해서 읽어서 이 word라는 캐릭터 어레이 하나씩 채워 놓습니다. 마지막에 아닌 거를 읽었을 경우에는 onget까지 다 해줬죠. 근데 그 위치에 아닌 게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null, 즉 문자열의 끝을 알리는 이 null을 덮어쓰기 해서 숫자나 문자가 아닌 글자를 제외시키고 문자열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단어의 첫 번째 글자 word의 제로가 되죠. 그것을 리턴하면 getWord가 완성이 되죠. 자, 이러면 getWord까지 다 완성이 됐네요. 다시 앞에 있는 파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빼먹은 게 있는데요. isAlpha 이런 걸 사용해서 C타입이 들어갔지만 여기 보면 string compare 함수를 호출한 바가 있죠. 그 함수의 프로토타입은 string.h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헤더 파일도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러면 아마 준비가 다 될 겁니다. 자, 이제 컴파일 해볼까요? gcc -g-c key count 실행 파일은 그냥 key count로 합시다. 그리고 -c에서 일단 모든 파일을 다 오브젝트로 컴파일 해봐야죠. 이상 없이 다 컴파일 다 됐네요. 그리고 링크를 시켜봐야죠. -o key count 한 다음에 asterisk.o 하면은 에러가 있네요. 이건 뭐죠? getWord가 없다는 거네요. 아니죠. getch하고 ongetch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다른 데 있는 오브젝트를 링크하기로 했었죠. 그걸 잊어버렸었네요. 그래서 gcc -g-o key count에서 asterisk.o 한 다음에 위에 cake 밑에 buffio.o를 이제 링크하면 될 겁니다. 에러가 없어져 버렸죠. 자, 그러면 key count를 이제 시행시켜 봅시다. key count에서 입력 파일은 key count 1.c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각 키워드별로 몇 번 나왔는지 횟수가 나옵니다. 여기 struct가 5번 나왔다 그러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struct가 몇 번 나왔나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나왔네요. 뒤에는 없죠? 네, 5개 나와 있습니다. 딴 것도 볼까요? 리턴이 몇 개 나왔나 볼까요? 이게 함수가 여러 개 있군요. 자, 여기 하나 있고요. 메인에 하나 있고 서치에 2개 이렇게 있어가지고 총 4개가 되겠습니다. 키 카운트, 즉 스탠다드 인풋에서 들어오는 C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서부터 키워드가 각 종류별로 몇 번씩 나오는지 세는 프로그램을 완성했습니다. 자, 이때 search라는 이 함수를 이와같이 처음부터 다 뒤지는 그런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좀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키워드에 대한 어레이가 작기 때문에 이 함수를 써도 별로 느려지지 않겠지만은 만약에 이 키워드가 수천 개 또는 수백만 개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이 서치 방법으로는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방법 바이너리 서치입니다. 바이너리 서치는 어레이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이 사전적 또는 수치적으로 잘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기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키워드가 사전적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바이너리 서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맨 앞부터 뒤지는 게 아니라 제일 가운데 거부터 뒤집니다. 그래서 가운데 거랑 지금 찾는 게 맞으면 그것을 그냥 가져가면 되지만 그 가운데 거보다 크면은 그 가운데 거 기준으로 해서 큰 쪽의 반쪽만 더 뒤져보는 거죠. 근데 작다 그러면 작은 쪽의 반쪽만 뒤지죠. 그러고 나서 작은 쪽의 반쪽을 뒤질 때 역시 그들 중에 또 중앙 가운데 있는 값이랑 비교해 보고요. 그것보다 더 작으면 4분의 1 중에서 작은 쪽을 선택을 하고요. 그보다 더 크면 4분의 1에서 더 큰 쪽을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찾기 때문에 속도가 확실히 빨라지죠. 그러니까 n개를 다 뒤지는 게 아니라 실제 로그 n개만 뒤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적으로 복잡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 바이너리 서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함수 이름은 바이너리 서치, 빈 서치라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것도 역시 서치랑 그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에다가 쓰겠습니다. YY에서 빈 서치 이렇게 해서 프로토타입은 아마 똑같을 테고요. 실제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구간의 시작하고 끝을 먼저 정하고요. 그 구간을 점점 반씩 이렇게 줄여가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건 0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끝나는 거는 이게 총 길이가 n이니까 n-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인덱스를 정수로 먼저 선언하겠습니다. 로우 하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구간을 줄여가는데 이 구간이 최소폭, 즉 1개 이하가 되는지 봐야죠. 그걸 확인해 보는 것이 로우가 하이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만 하면 되죠. 그리고 그 반대가 되면은 이제 중단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반반씩 나누면서 찾아가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이 조건이 만족되면 계속해서 더 찾아야 되는 거고요.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이제 다 찾은 거죠. 그래서 이걸 while 루프 안에서 이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 반복하게 됩니다. 이제 중간 걸 찾아야 되는데 로우하고 하이를 더해서 둘로 나누는 게 바로 중간 거죠. 정수니까 역시 이렇게 선언하고 쓰겠습니다. 이것하고 들어온 값하고 이제 비교해야 되죠. 그래서 string compare 해가지고 word 들어온 값하고 중간에 있는 거, 미드에 있는 것에 word하고 두 개를 비교할 겁니다. 이 값이 만약에 0보다 작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0보다 더 작다 그러면은 중간의 기준으로 낮은 쪽에 반쪽을 뒤져보면 되죠. 그러면은 하이를 줄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를 mid-1으로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주면 반쪽 구간만 뒤집니다. 그래서 로우부터 mid-1까지 이렇게 뒤지는 것이죠. 이 조건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역시 string compare 한 결과값이 0보다 더 큰 경우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해서 string compare를 매번 부를 수 없으니까 한번 계산해 놓으면 그걸 받아두는 게 훨씬 경제적이죠. 그래서 con드라는 이 결과값을 저장할 변수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con드는 string compare의 결과값을 일단 받아놓고요. 그 결과값이 이제 0보다 작을 때 하이가 mid-1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값이 이제 0보다 큰지를 보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string compare 한 번만 부르면 되죠. 그 경우에는 로우가 mid+1이 돼가지고 큰 쪽의 반만 뒤지도록 구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비교해서 결과가 같은 경우죠. 그럼 찾았다는 거죠. 그럼 그냥 mid를 리턴하면 되죠. 자, 만약에 이 while 루프 안에서 구간이 점점 줄어드는데 구간이 완전히 줄어들었을 경우에도 못 찾으면 찾고자 하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2를 리턴해 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빈 서치 함수가 완성이 됐고요. 이걸 한번 갈아 껴가지고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빈 서치가 되겠고요. 이거 선언도 해줘야죠. 그래서 서치하고 빈 서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빈 서치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제 문제가 없죠. 이렇게 놓고 컴파일 해볼까요? gcc-g-c key count 1.c가 되겠고요. 이게 뭔가 빠졌군요. 89번 라인이네요. mid인데 t자가 빠졌군요. 자, 다시 컴파일하면 이상이었고 gcc-o key count *.o 하나 더 있었죠. 위로 올라가서 calc 밑에 buff io.o가 들어가야죠. 역시 key count에서 key count 1.c를 넣어주게 되면 이제 아까랑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좀 늘어났죠? 역시 함수를 하나 더 추가했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씩 더 늘어났을 겁니다. 하나만 확인해 볼까요? 여기 스태틱이 몇 개인가 뒤져봅시다. 그러면
static. 그러면 맨 앞에부터 뒤져볼까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다시 누르면 맨 앞으로 가죠. 그래서 5개가 있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버전 1을 테스트 해봤고요. 두 번째 버전은 이제 다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키카운트 1을 복사해다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p에서 keycount1.c를 keycount2.c로 복사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열면 똑같은 내용의 파일이 새로 열리겠죠? 자, 이때는 앞에 버전하고 뭐가 다르냐면 첨자를 사용하지 않고 포인터를 사용한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get word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한 단어씩 있는 거고 이 부분은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빈 서치하고 요 메인 함수 부분이 좀 바뀌겠습니다. 먼저 빈 서치를 먼저 볼까요? 서치 먼저 봅시다. 그래서 이 리턴 값이 지금 인티저 값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struct 키의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찾은 키워드에 해당되는 그 첨자로 리턴하는 게 아니라 그 키워드를 담고 있는 스트럭처의 주소, 즉 포인터 값을 리턴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찾을 때 이렇게 i를 증가시키면서 찾는 게 아니라 struct 키라는 구조의 포인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포인터를 처음부터 뒤지게 됩니다. 이 포인터는 처음에 이 탭의 제로 부분의 주소가 되겠죠.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주소의 똑같은 표현은 그냥 탭이라고 적어주는 건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언제까지 증가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면은 탭 플러스 n 이렇게 될 때까지 이제 반복해서 수행하게 되면 됩니다. 이 탭 플러스 n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제일 마지막 거는 이제 탭 플러스 n-1이 되겠죠. 근데 탭 플러스 n이니까 제일 마지막 거 그 다음에 있는 키라는 스트럭처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그보다 작을 동안 계속 for loop을 돌아가라 하는 거니까 제일 마지막 다음 거 전이니까 마지막 거까지 이제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P가 이제 계속 증가됩니다. 근데 이 P가 증가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 주소가 한 바이트만큼 이렇게 증가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포인터 하나 증가시킨다는 거는 그 스트럭처 바로 옆에 있는 스트럭처로 이렇게 점프해서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소 값을 보면 그 스트럭처의 크기만큼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 해줬을 때도. 그래서 그것이 좀 달라지겠고요. 자, 이랬을 때 이제 비교하는 거는 이와 같이 어레이 형태가 아니라 P라는 포인터를 사용하면 되니까 P가 가리키는 구조의 word라는 멤버죠. 그거랑 word랑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같게 되면 리턴은 역시 P를 리턴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만약에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invalid한 index -1을 리턴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못 찾았다는 의미를 null로 표시합니다. 너를 리턴하게 되면 찾은 게 없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빈 서치도 같은 방법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역시 low, high, mid가 이제 첨자로 쓰는 게 아니라 포인터로 사용이 돼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low는 첫 번째 엘리먼트의 주소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high는 마지막 엘리먼트가 아니라 마지막 엘리먼트의 다음 거 실제는 존재하지 않죠. 주소만 존재합니다. n번째 거죠. 원래 n-1번째까지 밖에 없죠. 이것을 high가 갖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중간에 이 코드 부분이 조금 바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mid는 이제 중간중간에 계산이 될 텐데 일단 변수만 선언해 놓겠습니다. 여기 low, high는 이미 선언할 때 초기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이 지워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mid도 선언이 됐고 이렇게 다 지워놓으면 되겠죠. 여기 줄을 좀 맞춰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equal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제일 마지막 거가 진짜 마지막 거가 아니라 그 다음 거의 주소라 그랬었죠. equal이 그래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mid는 일단 여기도 포인터 아리스메틱이라서 포인터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일단 low를 기준으로 합니다. low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high 마이너스 low 나누기 2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high는 역시 포인터죠. low 역시 포인터입니다. 포인터에서 포인터를 빼면은 정수값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레이상에서 하이가 가리키는 그런 엘리먼트가 있고 로우가 가리키는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근데 하이에서 로우를 빼면은 그 중간에 엘리먼트 개수가 몇 개이냐 하는 그 개수가 정수로 나옵니다. 하이하고 로우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주소 그 값의 차가 아니라 가리키는 두 개 엘리먼트 사이에 몇 개의 엘리먼트가 끼어 있느냐 그 개수가 나옵니다. 그게 정수로 나오게 되죠. 그게 이제 포인터 아리스메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수고요. 그 다음에 로우는 지금 포인터죠.
주소입니다. 주소에다가 여기 계산된 값, 여기 개수 나누기니까 역시 정수죠. 요 정수를 갖다 더해주면은 그 바이트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정수개만큼 옆에 있는 것의 주소로 요 미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정수개만큼 키라는 스트럭처가 연속해서 붙어 있고 그걸 건너뛰어 가지고 존재하는 그 키라는 구조체 그거의 주소를 미드가 갖고 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미드가 더 이상 인덱스가 아니니까 미드가 가리키는 것에 워드를 직접 액세스하면 되죠. 그리고 하이는 미드 마이너스 1이 아니라 그냥 하이가 되겠고요. 하이는 항상 제일 마지막 거 다음 거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을 해줄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콘드가 0보다 클 때는 마찬가지로 미드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찾고자 하는 단어하고 여기 미드가 가리키는 것의 단어하고 두 개가 같을 경우니까 미드를 리턴해주면 되죠. 요거의 타입은 스트럭트 키의 포인터가 되니까 그대로 넘겨주면 되겠고요. 못 찾았을 경우는 아까 마찬가지로 너를 리턴하면 되죠. 그러니까 빈 서치가 이와 같이 포인터 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메인 함수를 볼까요? 메인 함수의 getWord 부분은 동일합니다. 이제 빈 서치를 사용하면은 이제 인덱스 값 정수가 넘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포인터가 넘어오죠.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 포인터를 하나 선언하죠. P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줄을 좀 맞춰볼까요? 그래서 이제 빈 서치의 리턴 값은 P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리턴 값은 이제 못 찾았을 경우에 리턴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0이기 때문에 이제 널이랑 비교해야죠. 널이 아닌지 이렇게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리턴되어 온 포인터 값을 사용을 해서 직접 해당 구조의 카운트 값을 증가시키면 되겠죠. 이같이 포인터를 사용하면 오히려 더 간결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실제 간결하기 때문에 이해도 더 쉽게 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난감해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프로그램이 훨씬 더 간단해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카운트를 출력하는 이 부분 역시 포인터 버전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P를 사용할 테고요. 아까 search 함수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keytab이 첫 번째 엘리먼트를 가리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keytab 플러스 nkeys 바로 전까지 돌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p++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역시 keytab의 n번째가 아니라 지금 이미 p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p로부터 직접 액세스하면 되고요. 카운트하고 워드도 역시 p에서 직접 액세스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포인터 버전은 완전히 바뀌었네요. 컴파일해서 테스트 해볼까요? 일단 컴파일을 해보죠. count 2.c가 되겠죠? 에러가 있네요. 자, 69 아마 이게 선언 부분은 제가 안 고친 것 같으네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인티저가 아니라 스트럭트 키의 포인터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트럭트 키의 포인터가 됩니다. 여기 줄을 좀 맞춰 놓을까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컴파일 해봅시다. 아, 역시 없어져 버렸군요. gcc-g-o t count 똑같이 주고요. asterisk.o 하고 calc 밑에 buffio.o까지 하면 여기 asterisk.o를 하면 안 되겠군요. 지금 오브젝트가 두 개나 있죠. 까다롭지만 이거 일일이 다 줘야 되겠네요. -g 에서 key count 한 다음에 asterisk.o가 아니라 key count 2.o 하고 get word.o 하고 calc 밑에 buffio.o까지 이렇게 컴파일하면 되겠네요. 역시 되는군요. key count에서 key count 2를 넣어줘서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렇게 되는군요. 여기에 각 키워드가 몇 번 나왔는지 이제 세볼까요? 꽤 많이 있는데 while이 몇 개인가 한번 뒤져볼까요? 이제 여기 while 하나 있군요. while 이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둘, 셋 또 있나요? 다시 맨 처음으로 왔으니까 3개 맞군요. 자, 좀 더 뒤져볼까요? 캐릭터가 8번 나왔나 세볼까요? 맨 위에서부터 캐릭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맨 처음으로 돌아나 볼까요? 그렇군요. 8개 맞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두 번째 버전의 키 카운트까지 모두 실습을 완료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